20해 동안 제 월급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찍히면 시어머니 계좌로 먼저 빠져나갔죠. 남편은 매번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없으면 무너져. 그 말을 믿고 제 인생을 다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들은 말. 야, 우리 집 힘든 거 알잖아. 다시 와서 돈 좀 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시댁의 ATM이었습니다. 1장. 결혼식장에서 시작된 거래.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얘야, 미안한데 우리 집이 지금 좀 어렵거든.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힘들어 보였죠. 결혼식 비용을 우리가 절반 내기로 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대신에 말이야,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 생활비를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그때 28이었어요. 남편을 사랑했고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라고 믿었죠.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힘 합쳐서 부모님 좀 도와드리자. 금방 나아질 거야.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하객도 적었고 예식장도 작았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시아버지 사업이 어렵다며 그 돈으로 빚부터 좀 갚자고 했거든요. 여행은 나중에 가면 되지. 우리 부모님이 더 급해. 그렇게 신혼 첫날부터 저는 시댁을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손에 통장을 들고요. 얘야, 미안한데 너 월급 들어오면 여기로 좀 보내줄래? 우리 집 공과금이랑 생활비를 여기서 쓸 거야. 그게 관리하기 편하거든. 저는 멍했어요. 아, 이게 결혼 생활이구나.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담배 피우러 나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월급은 제 손을 거치지 않고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월급날,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얘야, 돈 들어왔지? 고맙다. 우리 집이 너 덕분에 산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내가 이 집의 보탬이 되는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20년 동안 이어질 지옥의 시작인 줄은요. 그해 설날, 시댁에 모였는데 시동생이 말했어요. 형수님, 제가 대학원 가려고 하는데요.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요. 시어머니가 바로 거들었죠. 얘야, 동생 공부 좀 도와줘라. 나중에 잘 되면 다 갚을 거 아니야. 남편은 또 침묵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또 제 통장에서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시누이도 있었어요. 결혼 2년 차 되던 해 시누이가 이혼했어요. 언니, 내가 지금 정말 힘들어. 애들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또 시어머니가 전화했죠. 얘야, 내 시누이 좀 도와줘. 애들이 불쌍하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매달 50만 원씩 시누이한테도 보내기 시작했어요. 결혼 3년 차, 제 통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월급 250만 원 중에서 시어머니한테 150만 원, 시동생 등록금 보태서 50만 원, 시누이한테 50만 원. 제 손에 남는 건 없었어요. 남편 월급으로 겨우 우리 생활비를 댔죠. 그것도 빠듯했어요. 여보, 우리도 저축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남편은 짜증을 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부모님이 더 급하잖아.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언제나 나중에였어요. 그 나중은 2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어요. 야, 너 시댁 ATM이야? 왜 그렇게 살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거지. 근데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도 참았어요. 남편을 사랑했고 좋은 며느리로 남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너는 정말 착하다. 우리 집의 복덩이야. 너 없었으면 우리 진작 망했어. 그 말이 위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이상했어요. 복덩이라는 말이 자꾸 반복될수록 제가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느껴졌거든요. 결혼 5년 차 되던 어느 날, 시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5천만 원. 시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얘야, 우리 이제 어떡하지? 네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저도 돈이 없어요. 제 월급도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대출 좀 받아줄래? 우리 집 명의로는 안 나와. 내 명의로 받아서 우리 빚부터 막자. 저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도 살아야지.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 지금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게 중요해? 넌 며느리야, 며느리. 가족 좀 도와.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2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요. 그 돈은 시댁 빚을 갚는 데 쓰였고, 갚는 건 저 혼자였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2장, 시댁이 내 통장을 접수한 날, 결혼 10년 차, 저는 매달 월급날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올 걸 알았거든요. 얘야, 이번 달은 좀 급해서 그러는데 조금만 더 보내줄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그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조금이 절대 조금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이번 달은 저희도 좀 빠듯해서요. 얘야, 우리가 너 없으면 어떡해. 내가 우리 집 기둥이잖아. 기둥? 저는 사람이 아니라 기둥이었어요. 무너지면 안 되는, 버텨야만 하는 기둥. 그의 시동생이 결혼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가 전화했죠. 얘야, 동생 결혼식 비용 좀 보태줘야 할 것 같아. 우리 집이 지금 여유가 없거든. 어머니,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아, 내 시동생이잖아. 형수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남편도 거들었어요. 내 동생 결혼식인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말이 돼? 그냥 좀 보태자. 결국 500만 원을 또 보냈어요. 시동생 결혼식 날. 시동생 신부 쪽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형수가 돈 다 됐대요. 부자인가 봐. 부자요? 저는 매일 밤 11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알바 뛰면서 돈 모았는데요. 그 돈이 전부 시댁으로 간 건데요. 결혼 12년 차, 신우이가 또 전화했어요. 언니, 내가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미천이 필요해.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아가씨,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언니, 나 진짜 열심히 해서 갚을게. 제발 좀 도와줘. 시어머니도 전화했죠. 얘야, 내 시누이 좀 도와줘라. 애들 키우느라 고생하잖아. 저는 또 대출을 받았어요. 이번엔 1,000만 원. 근데 그 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시누이 사업은 6개월 만에 망했고 시누이는 연락을 끊었어요. 아가씨, 돈은 언제 갚을 수 있어? 언니, 지금 내가 정말 힘들어.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을게. 나중에, 또 나중에였어요.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15년 차, 저는 몸이 안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팠고 머리가 항상 무거웠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스트레스가 심하시네요. 몸이 많이 지쳐 있어요.
좀 쉬셔야 합니다. 쉬다뇨? 저는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쉬면 시댁이 무너진다고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좀 쉬고 싶어. 몸이 너무 힘들어. 남편은 TV 보면서 대답했어요. 요즘 누가 안 힘들어? 나도 힘든데 뭐. 그냥 좀 버텨. 버티라고요. 전 이미 15년을 버텼는데요. 명절이 제일 힘들었어요. 시댁에 가면 온갖 음식을 다 준비해야 했고, 시댁 식구들은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어요. 얘야, 물 좀 갖다 줘. 얘야, 과일 좀 깎아줘. 얘야, 설거지 좀 해라. 얘야, 제 이름은 안 불렀어요. 그냥 얘였어요.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쓰러져서 이틀을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얘야, 고생 많았다. 근데 이번 달 생활비 좀 일찍 보내줄 수 있을까? 급한데 쓸 데가 있어서. 고생했다는 말 뒤에 바로 돈 얘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진심이 아니었구나. 그냥 돈 더 뜯어내려고 하는 말이었구나. 어느 날 친구를 만났어요. 야, 너 얼굴 왜 그래? 완전 수척해졌네. 응, 요즘 좀 바빠서. 야, 솔직히 말해봐. 시댁 때문이지? 친구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죽어. 진짜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고, 시댁은 저를 사람으로 안 봤고, 저는 저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눈은 푹 꺼졌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표정은 죽은 사람 같았어요. 나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눈물이 났어요. 근데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제가 울든 말든 상관없었나 봐요. 결혼 18년 차, 시아버지가 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실패했어요. 이번엔 빚이 7천만 원. 시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얘야, 우리 이제 진짜 끝났어. 네가 아니면 우리 다 죽어. 저는 더 이상 돈이 없었어요. 대출도 한계치까지 받았고 제 신용도 바닥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더 이상은 못 도와드려요. 뭐? 야, 너 지금 우리 버리는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얼마나 신세 졌는데. 신세를 졌다고요? 저는 20년 가까이 제 월급을 다 드렸는데요.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어요. 아, 너 우리 집에서 공짜로 산 거 알아? 내가 먹고 자고 한 게 다 우리 돈이야. 그 말에 전기가 흘렀어요. 공짜로 살았다고? 저는 매달 150만 원씩 20년 가까이 보냈는데요. 그게 공짜라고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나 진짜 공짜로 산 거야?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너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잤잖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년 동안 제가 시댁에 쏟아부은 돈이 공짜 밥값이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시댁에 보낸 돈을 계산해 봤어요. 매달 150만 원, 20년이면 3억 6천만 원. 거기에 명절 용돈, 경조사비, 특별 지출까지 합하면 거의 4억이었어요. 4억을 쏟아부었는데 그들은 제가 공짜로 살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구나. 3장. 내 몸이 무너지던 날. 결혼 19년 차 겨울.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죠. 여보, 나 좀 이상해. 몸을 못 움직이겠어. 남편은 출근 준비하면서 말했어요. 에이, 그냥 피곤한 거 아니야? 좀 쉬다가.
쉬다 가라고요. 전 회사에 가야 하는데요.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응급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완전히 탈진 상태예요. 이대로 가면 더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한숨만 쉬었어요. 아, 진짜 왜 이래? 일 못 나가면 어떡해? 일 걱정이요? 제 몸 걱정은 안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을 이었어요. 최소 한 달은 푹 쉬셔야 합니다. 일은 당분간 못 하실 것 같아요.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한 달이요? 그럼 월급은요? 월급 걱정. 결국 그거였어요. 제가 쓰러져도 제 월급이 걱정이었던 거죠. 병원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아내가 쓰러져서 한 달 정도 쉬어야 한대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그럼 이번 달 돈은 어떡하고?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래서요.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우리 집은 어떡하라고. 그것도 못 보내. 저는 옆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었어요. 제가 쓰러졌는데 돈 걱정만 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제 편은 전혀 안 들어주는 남편. 아,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구나. 집에 왔는데도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얘야, 그래도 이번 달 돈은 보내야지. 우리 집 공과금 밀리면 어떡해. 어머니, 저 지금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도 돈은 보내야지. 은행 가서 입금하면 되잖아. 어머니, 제발. 이번 달만이라도요. 시어머니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 너 우리한테 신세 진 거 잊었어? 내가 우리 집 덕분에 산 거 알아? 신세를 졌다고요? 20년 동안 4억을 쏟아부었는데요. 저는 그날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허무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돈만 챙기겠구나. 결국 그날 통장에서 돈을 이체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마음속에서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어요. 아, 오늘 엄마가 돈 받았다고 연락 왔던데. 고생했어. 고생했다고요? 저 지금 쓰러져 있는데요. 남편은 그냥 씻으러 가더라고요.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뭐하러 태어났지? 이게 내 삶인가?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옛날 사진들을 봤어요. 결혼 전 제 사진.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웃는 얼굴이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최근 사진은요? 눈에 생기가 없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 같았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눈물이 났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제가 울든 말든 상관없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얘야, 다음 주에 시동생 애돌잔치야. 돈 좀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답장할 기력도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야, 문자 안 봤어? 돌잔치 비용 좀 보내라니까. 어머니, 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도 돈은 보내야지. 조카 돌잔치인데. 네.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됐거든요. 그 주말에 친구가 병문안을 왔어요. 친구는 제 모습을 보더니 울었어요. 아, 너 진짜 왜 이렇게 됐어?
사람이 완전 죽어가잖아. 나도 잘 모르겠어. 야, 이혼해. 진짜로. 너 이러다 진짜 죽어. 이혼이요? 그런데 이혼하면 저는 뭐가 남죠? 20년을 바쳤는데 손에 남는 게 없잖아요. 친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야, 너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았어.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행복도 없잖아. 그냥 목숨만 남았어. 그 목숨이라도 지켜야지. 그 말이 마음에 꽂혔어요. 맞아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어요. 20년 동안 다 쏟아부었는데 남은 건 병든 몸뿐이었어요. 친구가 가고 나서 혼자 생각했어요. 나 이대로 살다 죽는 거야? 이게 내 인생 전부야?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야, 엄마가 다음 주까지 돈 보내라는데 아직 안 보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나 이혼할래. 남편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남편은 웃었어요. 에이, 병원 입원해서 정신 나갔나? 그냥 좀 쉬어. 나 진심이야. 이혼하고 싶어. 그제야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아, 너 진짜 미쳤어? 미쳤다고요? 20년 동안 미친 듯이 산 게 저였는데 이제 정신 차리니까 미쳤다고 하시네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장, 서랍 속에서 발견한 충격의 진실. 이혼을 말하고 나서 남편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자꾸 집에 늦게 들어왔고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출장 간다며 나갔어요. 저는 집에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혼할 거면 제 물건부터 챙겨야 했으니까요. 남편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맨 아래에서 두꺼운 파일을 발견했어요. 뭐지?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숨이 막혔어요. 파일 속에는 엑셀로 정리된 표가 있었어요. 제목, 시댁 지원내역. 날짜별로, 금액별로,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2005년 3월, 생활비 150만 원. 2005년 4월, 생활비 150만 원. 2005년 5월, 생활비 150만 원, 시동생 등록금 300만 원. 2005년 설날, 용돈 200만 원. 쭉쭉쭉. 20년치가 다 정리돼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맨 아래에 합계가 있었어요. 총 지원금 3억 8,200만 원. 제 돈만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거기엔 남편 이름으로 된 표가 있었어요. 본인 지원 내역. 남편도 매달 시댁에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20년이면 2억 4천만 원. 남편도 시댁 ATM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장에는 메모가 있었어요. 남편 필체였어요. 아내는 자기만 희생한다고 생각함. 본인도 똑같이 내고 있다는 걸 모름. 굳이 말할 필요 없음. 아내가 계속 내게 하는 게 편함. 손에서 파일이 떨어졌어요. 뭐라고? 남편도 돈을 내고 있었다고요? 그럼 왜 저한테만 희생하라고 했죠? 왜 저만 나쁜 며느리처럼 느끼게 했죠?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뒷장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카톡 내용이 캡처돼 있었어요. 시어머니, 얘야,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그러는데 좀 더 보내줄래? 남편, 엄마, 저도 매달 100씩 보내고 있잖아요. 제 와이프한테 말해보세요. 시어머니, 너 와이프는 원래 잘 줘.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 네, 엄마. 그럼 부탁드려요.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알아서 한다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짜고 저한테서 돈을 뜯어낸 거였어요. 다음 캡처. 시어머니, 얘야,
내 와이프 요즘 돈 보내기 싫어하는 것 같던데. 남편, 제가 좀 압박을 넣을게요. 가족 타령하면서. 시어머니, 그래, 며느리는 원래 쪼여야 돼. 키읔키읔. 남편 알겠습니다. 쪼여야 한다고요? 저를 쪼였다고요? 계획적으로요? 다음 캡처는 더 충격이었어요. 시동생, 형, 형수님한테 제 등록금 얘기 꺼냈어요? 남편, 아직? 근데 곧 얘기할 거야. 엄마가 먼저 말 꺼낼 거니까 너는 그냥 불쌍한 척만 해. 시동생, 키읔키읔키읔 알겠습니다. 형수님 호구네요. 남편, 쉿. 그런 말 하지 마. 나중에 걸리면 곤란해. 호구. 저는 이 집안에서 호구였어요. 온 가족이 짜고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파일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신우이와의 대화. 신우이. 오빠 언니한테 사업 자금 좀 빌려달라고 할까? 남편. 해봐. 엄마한테 먼저 말해달라고 해. 엄마가 말하면 내 와이프는 무조건 줘. 신우이. 오케이 언니 완전 봉인해 키읔키읔. 남편. 야, 그런 말 문자로 하지 마. 나중에 증거 남아. 봉. 저는 이 집안 봉이었어요. 파일 마지막 장에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대화가 있었어요. 시아버지. 아들아, 며느리 좀 잘 구슬려라. 우리 집 먹여 살리는 것 걔야. 남편.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시아버지. 그래. 며느리는 원래 착취해야 본전이야. 옛날부터 그랬어. 남편. 키읔키읔 알겠습니다. 착취, 관리, 구슬리기. 이게 가족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이 집안의 먹잇감이었어요. 온 가족이 짜고 저를 이용했어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요. 남편이 저를 사랑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저는 시댁의 자금줄이었을 뿐이에요. 결혼도 사랑도 가족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파일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20년. 내 20년은 뭐였지?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화가 안 났어요. 그냥 허무했어요. 텅 빈 기분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야, 나왔어. 오늘 저녁 뭐 먹어?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이거 뭐야? 파일을 내밀었어요.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거 어떻게? 이거 진짜야? 다 계획이었어?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20년 동안 나를 이용한 거야? 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이게 다 거짓말이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집이 힘들었잖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너도 우리 집에서 살았잖아.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가족이지. 서로 돕는다고요? 전 일방적으로 퍼줬는데요. 너도 매달 100만 원씩 냈으면서 왜 나한테만 희생하라고 했어? 너는 원래 잘 줬잖아. 굳이 내가 낸다고 말할 필요 없었어. 나보고 호구라고 했지? 봉이라고 했지? 그건 걔네가 농담으로 한 말이야. 농담이요? 20년을 농담으로 살았다고요? 나 이혼할 거야. 진짜로.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아, 진짜 이혼할 거야? 너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야,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떡하고? 네가 없으면 우리 집 망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저를 돈줄로밖에 안 본다는 걸요. 그건 내 가족이야.
내가 알아서 해. 저는 그날 집을 나왔습니다. 5장. 이혼을 말하자 드러난 진짜 얼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어요. 20년을 살았는데 제 물건은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옷 몇 벌, 화장품 조금, 그리고 몇 장의 사진. 그게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다 시댁으로 갔으니까요. 남편이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말했어요. 야, 진짜 나갈 거야? 내가 나가면 후회할 거야. 후회는 내가 할게. 야, 우리 엄마한테는 말했어? 엄마가 알면 난리 날 거야. 그건 내가 말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아, 진짜 나갈 거야? 너 나가면 우리 집 어떡하라고. 놓아줘. 아, 너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먹고 산 거 생각 안 해?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먹고 살았다고요? 제가 4억을 쏟아부었는데요. 나 이제 안 올 거야. 이혼 서류 보낼게. 아, 아. 남편 목소리를 뒤로 하고 집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날 밤 모텔에서 잤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났어요. 20년. 내 20년은 뭐였지? 근데 이상했어요. 슬프면서도 시원했어요. 짐이 내려간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집에 들어와. 어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뭐, 이혼? 야, 너 미쳤어? 내가 어디 가서 살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너 우리한테 얼마나 신세 졌는데.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또 신세를 졌다는 말. 어머니, 저 20년 동안 4억 가까이 들였어요. 그게 신세예요? 아, 그건 며느리 돌이지. 신세랑 다르지. 며느리 돌이요. 4억이 며느리 돌이었다고요. 어머니, 이제 연락 안 할게요. 아, 아, 전화 끊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시동생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무슨 일이에요? 형한테 들었는데. 동생, 나 이혼할 거야. 네? 왜요? 형이 뭘 잘못했어요? 너희 가족 전부가 나를 이용했잖아. 형수님, 무슨 말씀을? 저희가 언제요? 파일 봤어. 너희가 나를 호구라고 부른 거 다 알아. 침묵. 형수님, 그건 이제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신우이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야. 오빠한테 들었어. 무슨 일이야? 아가씨, 나 이혼할 거야. 그리고 빌려준 돈 갚아줘. 언니,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해. 1,000만 원. 한 달 안에 갚아. 언니, 나 지금 형편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럼 법적으로 할게. 언니, 전화를 끊었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변호사가 놀라더라고요. 부인, 이 정도면 재산분할 청구하실 수 있어요. 20년간 기여한 부분이 크니까요. 재산이요? 남편한테 재산 있어요? 시댁 부동산이 있지 않나요? 그건 시댁 명의예요. 그래도 부인이 기여한 부분을 증명하면 일부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이혼만 하고 싶어요. 확실하세요? 20년을 사셨는데. 네, 그냥 끝내고 싶어요.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보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진심이야? 재산 분할도 안 한다고? 응, 그냥 서명만 해줘.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이제 늦었어. 야, 제발. 우리 다시 해보자.
내가 달라질게.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말을 이제 하네요. 서명만 해줘. 그게 마지막 부탁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뒤 남편이 서명한 서류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혼 확정 통지가 왔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종이 한 장으로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아무도 저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예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근데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6장. 혼자 사니 너무 조용해서 눈물이 났다.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제가 가진 돈을 거의 다 썼어요. 방은 작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편했어요. 처음으로 내 공간이 생긴 거예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제 공간. 짐을 풀면서 울었어요. 옷을 옷장에 걸면서도 울었어요. 컵을 찬장에 넣으면서도 울었어요. 이게 내 거구나. 이제 아무도 뺏어가지 않는구나. 그 생각에 자꾸 눈물이 났어요. 첫날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아무도 제게 뭐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게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였어요. 근데 동시에 평화로웠어요.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웃음이 났어요. 내가 먹은 라면 그릇을 내가 설거지하네. 당연한 건데 이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였어요. 회사에서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했어요. 일하면서도 시댁 걱정, 돈 걱정, 남편 걱정. 머릿속이 항상 복잡했죠. 근데 이제는 그냥 일만 하면 됐어요. 월급날이 왔어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250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은 제 월급. 20년 만에 처음 보는 풀 금액. 손이 떨렸어요. 이게 다 내 거구나. 카페에 가서 커피를 샀어요. 5천 원짜리 라떼. 예전에는 아까워서 못 사 먹었어요. 그 돈도 시댁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마실 수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또 울었어요. 5천 원짜리 커피 하나 마시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친구들이 연락했어요. 야, 너 요즘 어때? 괜찮아? 응, 나 좋아. 진짜? 목소리가 밝아졌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친구들이 밥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같이 고깃집에 갔어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친구가 말했어요. 야, 너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표정이 살아났어. 그래. 응. 예전에는 눈에 생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 같아. 사람 같다고요. 맞아요. 저는 20년 동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였죠. 근데 이제 사람이 됐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봤어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골랐어요. 시댁 식구들 입맛 생각 안 했어요. 남편이 싫어하는 음식도 샀어요. 너무 자유로웠어요. 집에 와서 냉장고에 장을 넣으면서 웃었어요. 이 냉장고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득하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지금 행복한 건가? 맞았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작고 혼자였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근데 가끔 허무했어요. 20년을 왜 그렇게 살았지? 진작 나올걸. 후회가 밀려왔어요. 근데 동시에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살면 되니까. 몸도 좋아졌어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더라고요. 환자분, 지난번보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스트레스가 줄어드신 것 같아요. 네, 요즘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사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집에 오면서 생각했어요. 스트레스가 나를 죽이고 있었구나.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시댁과 남편이었고,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았어요. 눈에 생기가 있었어요. 표정이 밝았어요. 이게 나구나. 20년 만에 찾은 제 모습.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야, 나야. 남편이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왜 전화했어?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할 말? 뭔데? 전화로는 그러니까. 그냥 잠깐만 보자. 알겠어. 왜 만나겠다고 했을까요?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련이었을까요? 그날 저는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저는 마지막 희망마저 잃었습니다. 7장. 이혼 후 남편이 꺼낸 충격의 한마디. 카페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었어요. 두려움이었을까요? 기대였을까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조금 수척해 보였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아팠을 텐데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남편이 마주 앉았어요. 잘 지내? 응. 나는 그냥 그래. 침묵. 남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어요. 있잖아. 사실 오늘 만나자고 한 건. 응? 엄마가 그러는데.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나가고 나니까 돈이 반으로 줄었대. 뭐? 엄마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그래. 아빠 병원비도 나가고 동생 애들 학원비도 나가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 집 너무 힘들대. 너 다시 와서 좀 도와줄 수 없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다시 결혼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돈만 좀 보내달라는 거야. 예전처럼. 예전처럼? 응. 매달 150만 원만. 아니면 100만 원이라도. 손이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너 지금 진심이야? 야, 나도 이해해. 내가 이혼하고 싶었던 거. 근데 우리 집은 진짜 힘들어. 너도 알잖아. 우리 집이 너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응. 엄마도 그러시고, 아빠도 그러시고. 너는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필요한 사람이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도구였던 거네요. 그리고 있잖아.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 집이 너 키워준 것도 있잖아. 내가 우리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그것도 다 우리 집 덕분 아니야? 키워줬다고요? 제가 4억을 쏟아부었는데요. 새 며느리 들이기는 좀 그렇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 차라리 내가 계속 도와주면 서로 편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ATM으로밖에 안 보는구나.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거절할게. 야, 그래도 나는 더 이상 너희 가족한테 돈 안 줄 거야. 야, 너 그러면 안 돼. 우리 집은 진짜 너희 집 힘든 건 너희 문제야. 나랑 상관없어.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야, 너 진짜 그럴 거야? 너 우리한테 얼마나 신세 졌는데. 또 신세를 졌다는 말. 신세? 내가 4억을 줬는데 그게 신세야?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잖아. 우리 이혼했어. 이제 남이야. 야, 그래도 20년을 산 사이인데. 그 20년 동안 너희는 나를 이용했어. 계획적으로. 남편이 당황했어요. 그건 오해야. 오해 아니야. 파일 다 봤어. 너희가 나를 호구라고 봉이라고 부른 거 다 알아.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야, 제발. 우리 엄마가 진짜 힘들어해. 병원비도 밀리고 손을 뿌리쳤어요. 그건 내가 해결해. 넌 아들이잖아. 나 혼자 어떻게 해? 너도 좀 도와줘야지. 왜 내가? 너 우리 며느리였잖아. 였잖아라는 말 들었어? 과거야. 이제 아니야.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 너 이기적이다. 우리 가족 생각은 안 해? 이기적이라고요? 20년 동안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요. 너야말로 이기적이야. 20년 동안 나를 착취하고도 더 달라고 하잖아. 착취? 우리가 언제? 대화 끝났어.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어요. 아, 너 후회할 거야. 너 혼자 뭐 할 수 있다고.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갔어요. 눈물이 났어요. 근데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저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나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구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20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허상이었구나. 처음부터 그 사람은 없었어. 내가 만든 환상이었을 뿐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작은 원룸. 근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잘한 거야. 이혼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휴대폰을 봤어요.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얘야, 내가 나갔다고 우리를 버리는 거 아니지? 우리 너 없으면 안 돼. 매달 100만 원만이라도 보내다오. 문자를 지웠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시동생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형수님, 형한테 들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애들 학원비가 없어요. 지웠어요. 신우이한테도 왔어요. 언니 나야. 정말 급해. 50만 원만 빌려줘. 제발. 지웠어요.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그리고 새 전화번호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새 출발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나는 그들의 며느리가 아니었어. 나는 시댁의 ATM이었어. 그리고 이제 나는 자유야.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8장. 20년을 잃었지만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봐요.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눈이 반짝거려요. 표정이 밝아요. 이게 나구나. 회사에서도 달라졌어요. 승진했어요. 상사가 말했어요. 요즘 일하는 모습이 확 달라졌어요. 집중력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감사합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제 인생을 되찾았거든요. 상사가 웃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요. 월급도 올랐어요. 그리고 그 월급은 온전히 제 거였어요. 저축도 시작했어요.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신기했어요. 내 돈이 내 통장에 있네. 당연한 건데 저한테는 20년 만의 경험이었어요.
취미도 생겼어요. 요가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등산도 갔어요. 예전에는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 시간이 생겼어요. 친구들을 자주 만났어요. 야, 너 완전 사람 됐다. 그치? 나도 그렇게 느껴. 진짜 이혼 잘했다. 너 그때 계속 살았으면 죽었을 거야. 응, 나도 알아. 친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야, 너 이제 진짜 행복해 보여. 응, 나 행복해. 진심이었어요.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앞에서 남편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심장이 쿵 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를 봤어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저도 그냥 걸었어요. 그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남이 됐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가끔 생각했어요. 20년. 아까운 시간이었나? 맞아요. 아까웠어요. 그 시간에 제 인생을 살았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살면 되니까. 후회는 있었지만 원망은 없었어요. 그들을 원망해봤자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저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게 나았어요.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요. 남자가 아니라 저 자신을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저를 찾았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 갔어요.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얘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얘야,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어떤 걸요? 너 다시 우리 집으로 와. 우리 너 없으면 안 돼.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얘야, 우리가 미안했어. 다시 한 번만. 어머니, 20년이었어요. 전 충분히 했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이제 아드님이 모실 거예요. 그리고 카페를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시어머니를 만났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다. 나는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빛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에 저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저는 살아있어요. 진짜로요. 휴대폰을 봤어요.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야, 이번 주말에 여행 갈래? 제주도 어때? 좋아.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예전에는 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꿨어요.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죠. 근데 이제는 다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어요. 나도 저렇게 밀려왔다 갔다 했구나. 근데 이제는 내 리듬대로 살 거야.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20년은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자유예요. 20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얻었어요. 그게 더 중요했어요. 밤에 숙소로 돌아와서 창밖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20년 동안 나는 며느리가 아니었어.
시댁의 ATM이었지. 근데 그 지옥에서 벗어난 지금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을 찾았어. 나는 이제 자유야. 그리고 행복해.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 감사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요. 20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날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에요.